1970년대 라스트 콘서트와 러브스토리를 포함하여 백혈병에 걸린 주인공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여러 편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들은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암을 구분할 때 암세포가 형태가 있는 장기 등의 덩어리로 자라는 암인 고형암과 암세포가 어떤 형태를 취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생기는 혈액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암과 간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샘 암처럼 종양 덩어리가 생기는 대부분의 암은 고형암이며 전신을 흘러다니는 혈액과 림프계의 혈액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혈액암에는 백혈병이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이 있습니다. 세계암연구기금 WCRF에 따르면 혈액암 가운데 가장 많이 걸리는 비호지킨 림프종은 2020년 전 세계적으로 11번째로 많이 걸리며 전체 암 환자의 3%를 차지하였고 백혈병은 13번째로 많이 걸리며 전체 암 환자의 2.6%를 차지하였는데 앞의 비호지킨 림프종과 백혈병에 호지킨 림프종과 다발성 골수종을 더하면 전체 혈액암 발생은 전체 암 환자의 7.1%를 차지하여 5번째인 위암보다 많았습니다. 혈액암의 발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보다 발생 비율이 조금 낮긴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혈액암 새 환자 수는 2000년 4,673명에서 급격히 늘어나 2020년에는 11,311명으로 2.4배가 되었으며 2015년 이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혈액암에 새로 걸린 사람 11,311명은 전체 암 발생자 24만 7,952명의 4.6%를 차지하여 암 종류별로는 8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혈액암은 잘 치료되고 있을까요? 최근 혈액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비호지킨 림프종이 65.4%, 백혈병이 55.2%로 췌장암이나 폐암, 간암보다는 높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암들보다는 낮습니다. 혈액암으로 죽은 사람은 2000년 2781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5514명으로 늘었으며 2022년 사망자 5514명은 전체 암 사망자 83,378명의 6.6%를 차지하였고 암 종류별로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방이 가능하거나 치료하기가 어렵지 않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액암은 발생과 치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한쪽도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발생 측면에서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혈액암 새 환자는 전체 암 새 환자의 4.6%를 차지하며 암 종류별로도 8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여전히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령 군별 혈액암 발생에 있어서도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은 2020년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걸린 암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백혈병 새 환자의 8.2%가 15세 미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치료 측면에서 보면 백혈병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993년에서 95년 27.5%에서 2016년에서 2020년 55.2%로 크게 높아졌으며 비호지킨 림프종의 5년 상대 생존율은 1993년에서 95년 48.3%에서 2016년에서 2020년 65.4%로 크게 높아졌으나 최근 백혈병의 5년 상대 생존율 55.2%와 비호지킨 림프종의 5년 상대 생존율 65.4%는 발병 후 5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 나머지 백혈병 환자의 44.8%와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34.6%를 생각할 때 높다고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암의 5년 상대 생존율과 비교할 때도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혈액암으로 죽은 사람이 2022년 5,514명이나 될 정도로 많으며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혈액암의 예방과 치유의 관점에서 의료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액암의 예방 차원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혈액암이 낫기 어려우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줄어들기는커녕 증가 추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액암의 치유의 차원에서는 혈액암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오직 암세포를 죽이는 증세 치료에 집착하고 있어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기본이 되는 치료가 수술인 고형암과 달리 혈액암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 화학요법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이며 그 밖에 방사선요법, 표적치료법, 면역요법, 조혈모세포 이식, CAR-T 치료가 있습니다. 화학요법은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으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정상 혈액세포와 빨리 자라는 다른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점막염, 설사, 탈모 등의 각종 부작용이 있습니다. 방사선요법은 강력한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막는 방법이며 표적치료법은 특정 약물을 사용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예방하거나 암세포에게 혈액 공급을 차단하거나 직접 죽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면역요법은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식별하고 암세포와 싸우기 위해 더 많은 면역세포를 생산하도록 돕는 방법이며 조혈모세포 이식은 죽은 암성 조혈모세포를 새롭고 건강한 조혈모세포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CAR-T 치료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추출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조작한 다음 몸 안에 다시 넣어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백혈병을 포함한 혈액암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완전 관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암치료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완전 관해와는 뜻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암치료에서 완전 관해는 암이 있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지만 백혈병의 완전 관해는 치료 후 골수검사에서 백혈병 세포가 5% 이하이며 골 밀도가 20% 이상이고 피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하여 4주 이상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며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나은 상태를 뜻하는 완치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혈액암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완전 관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제 다 나았으니 옛날처럼 살아도 되겠구나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완전 관해는 혈액암이 많이 작아졌지만 완전히 나은 상태는 아니므로 언제든지 다시 악화될 수 있고 실제로 악화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혈액암을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내 몸 안의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암세포를 잘 죽이는 화학요법 치료제가 많이 개발되어 혈액암을 완전 관해까지 이룰 수 있어도 화학요법은 암세포를 100% 없애서 낫게 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혈액암을 완전히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몸 안의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혈액암 발생자와 사망자를 함께 보면 혈액암에 걸리는 사람도 죽는 사람도 함께 늘어나고 있으므로 혈액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혈액암을 예방하는 것이고 둘째로 혈액암에 걸렸을 때 이를 치유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준비되어 있는 최고 명의가 혈액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혈액암의 예방과 치유,
특히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예방과 치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